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니입니다. 지난 소프트 파워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미이고 마니는 마이인데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덕질하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공식 카페 가입은 필수에 손편지는 기본, 연예인 코팅 시간표와 책갈피까지 공식 굿즈보다는 팬들이 직접 만든 팬시류가 대세였죠. 요즘은 좋아하는 가수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 자체 콘텐츠, 커뮤니티, 굿즈샵을 한데 모은 하나의 플랫폼이 대세라 엔터자들이 플랫폼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위버스에서 BTS 공식 굿즈를 구매하고 있고 많이도 버블로 에스파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있는데요. 위버스나 버블이 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버니가 엔터사들의 플랫폼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플랫폼 사업에 공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대중음악 산업의 중심이 음원에서 팬덤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T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는 온라인 플랫폼을 엔터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시켰죠. 국내외 현지 공연과 극장 상영이 사실상 중단되며 그 빈자리를 플랫폼이 차지했고 아티스트와 팬들은 이제 유튜브나 각종 팬 커뮤니티에서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문화산업 전반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게다가 K-팝이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IT 업계 및 게임 업계가 엔터사와 손을 잡고 팬덤을 위한 가상세계,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 사활을 거는 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IP 비즈니스 때문인데요. IP 비즈니스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인데 쉽게 말해 원소스 멀티유즈인 거죠. 소위 연예인 굿즈는 물론 세계관 구축을 통한 팬덤 활성화 전략도 콘텐츠 IP에 해당합니다.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공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도모하는 게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엔터사들의 플랫폼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얽혀있는 플랫폼 전쟁에서 지금 승기를 쥐고 있는 건 하이브의 위버스이지만 NC소프트의 유니버스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외에 SM의 디어유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위버스와 유니버스의 양강구도인 상황입니다. 먼저 하이브는 네이버 브이라이브 사업부와 협력하여 기존 위버스와 브이라이브의 사용자, 콘텐츠, 서비스 등을 통합한 새로운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 IP와 네이버의 기술력이 시너지를 내며 위버스는 엔터계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죠. 위버스는 아티스트의 사진과 영상, 뉴스 등 각종 정보를 나누는 장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상품이나 콘서트 입장권을 살 수 있는 판매처 기능을 접목시켰고 심지어 유료 공연을 독점 공개하며 팬들을 자연스럽게 결집시켰습니다. 그 결과 현재 1347만 명이 위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위버스의 매출이 하이브 총 매출액의 41%나 되며 플랫폼 내 MD 콘텐츠 결제액만 3,280억 원에 육박했다고 하니 팬 커뮤니티 플랫폼 강자라고 불릴만 하죠. 그리고 K-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위버스의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 글로벌 팝스타의 입점과 더불어 이들의 브이라이브 서비스 및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를 밝힌 건데요. 이제 위버스는 단순한 글로벌 팬덤 플랫폼을 넘어 방시혁 의장이 꿈꿨던 세계 최고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 위버스에 숨겨진 또 다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하이브 내에 넷마블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넷마블은 하이브의 지분 25.22%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BTS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BTS 월드를 2019년 출시했었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이 대중화되기도 전에 넷마블과 협업하여 가상세계에서 팬들과 소통했던 하이브. 도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본 거죠? 게임업계에 따르면 K-팝은 국내 시장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게임 기업들이 K-팝 팬들의 활동 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하이브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넥슨 코리아 출신인 박지원 이사를 선임한 걸 보면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제 K-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 같네요. 하이브,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위버스에 호기롭게 도전장을 내민 유니버스는 게임 회사인 NC소프트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 기업인 CJ ENM이 합작하여 만들었습니다. NC소프트와 CJ ENM 모두 하이브나 YG 같은 연예기획사는 아니지만
두 회사 각각의 장점을 결합하여 오히려 더 넓은 범위로 엔터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합류한 아티스트와 합작하여 이들만의 예능, 음원, 뮤비와 같은 유니버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니버스가 NC소프트, CJ ENM, 카카오엔터의 연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니버스에 합류한 아티스트의 대부분이 카카오엔터 소속이라는 점과 카카오엔터의 뮤직 플랫폼인 멜론과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하지 않았던 유니버스라 내심 걱정도 했었지만 카카오엔터와의 협업이라니 구색을 다 갖추고 있었네요. 앞으로 유니버스와 카카오엔터는 협업 범위를 더욱 넓혀갈 전망이라는데 정말 기대되네요. 그런데 최근 SM과 JYP의 행보를 보면 앞에 두 플랫폼과는 다소 다른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5월부터 SM이 카카오엔터와의 M&A 협상을 논의 중인 것과 더불어 SM 콩그레스 2021에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SM은 탄생부터 지금까지 콘텐츠 기업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플랫폼보다는 콘텐츠 개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M은 그 일환으로 팬 커뮤니티 플랫폼 디어유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디어유는 SM이 2017년 설립한 자회사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팬덤 커뮤니티인 리슨, 실제 아티스트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버블, 아티스트와 듀엣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에브리싱인데요. 그 중에서도 팬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건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의 시초 버블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실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일상을 공유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죠. 2020년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 100만 명 이상이 유료 구독을 하고 있으며 해외 팬 비중이 70%에 달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다고 하는데요.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최근 JYP 엔터테인먼트도 디어유에 214억이나 투자했다죠. 올 하반기에 상장을 앞둔 디어유는 국내 3대 연예 기획사 중 하나인 SM 엔터테인먼트의 플랫폼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그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편 JYP 엔터테인먼트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와 손잡고 K-팝 기반 NF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소속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NFT 디지털 굿즈 제작, 유통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라네요. 팬덤 커뮤니티형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를 강조한 NFT 플랫폼이 언제 출시될지 모르겠지만 K-팝 플랫폼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겠는데요. 지금까지 K엔터사들의 진화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니버스와 디어유 그리고 JYP는 팬심을 사로잡기 위해 자체 콘텐츠 생산 및 유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교적 단순한 커뮤니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버스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엔터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의 급격한 발전도 좋지만 킬러 콘텐츠가 없는 플랫폼은 이빨 빠진 호랑이, 홍철 없는 홍철팀인 거 아시죠? 다양하고 유니크한 콘텐츠 개발로 K엔터 플랫폼들이 글로벌 시장을 휘어잡는 시대가 얼른 오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위상을 펼치는 그날까지 버니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버니였습니다.